안녕하세요. 외과의사입니다. 그,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저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유행하는 병도 있고 해서 바쁘고 또 거기에 몰두하느라 저도 우리 외과에 대한 영상을 찍기가 좀 그래서 찍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유튜브가 그 구독자 수가 이제 1000명을 도달했습니다. 1000명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한 명, 한 명 이렇게 늘더니 결국은 이제 1000명이 됐습니다. 주위 분들이 얘기하기로 10만 명에서 무슨 버튼 받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하튼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유행하는 병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폐혈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행하는 병도 코로나 폐렴, 어떤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이제 바이러스 폐렴이죠. 이 폐렴도 마찬가지로 심해지면 어떤 폐혈증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폐혈증이라는 거는 감염증이 생겨서 심해지는 단계를 이제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한 폐혈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폐렴에 의한 폐혈증, 폐렴도 바이러스성 폐렴에 의한 폐혈증, 세균성 폐렴에 의한 폐혈증, 바이러스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혈증 또는 다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에 의한 폐혈증,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한 폐렴에 의한 폐혈증 또는 또 우리 외과 같은 경우에 복막염에 의한 폐혈증, 복막염도 위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에 의한 폐혈증, 충수 천공에 의한 폐혈증, 소장 파열에 의한 폐혈증, 소장 괴사에 의한 폐혈증, 결장 천공에 의한 폐혈증, 폐혈증이 생기죠. 또 다른 과 문제로 이 손이나 발에 이제 고름이 생겨 썩어서 생기는 연부조직 괴사에 의한 폐혈증, 방광염에 의한 폐혈증, 뇌수막염에 의한 폐혈증, 폐농양에 의한 폐혈증, 이런 어떤 감염증에 의한 폐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폐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에 의한 폐혈증이 되는 거죠. 요즘 뉴스에 보면 이 폐렴도 경한 사람도 있고 무증상도 있고요, 그죠? 경한 사람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심해서 중환자실에 가서 사경을 헤매고 또 생존하거나 또 원치 않게 안 좋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어떤 감염증이란 거는 아주 경한 단계도 있고 아주 심한 단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감염증은 폐혈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치료를 해야 되고 폐혈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의심, 걱정을 늘 의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이 생기면 경한 단계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심한 단계라고 되면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고 거기에 맞게 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폐혈증이 생기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몸의 장기가 우리 몸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장기들의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지거든요.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심장 기능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혈관이 수축하지 않고 이완돼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퍼져서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막 축 처져가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심장 기능이 이상이 생겨서 부정맥이 생기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콩팥 기능, 소변을 배설하는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장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고 또 치료할 때 보면 링거액을 맞잖아요. 수액을 맞는데 그 맞은 만큼 배설을 해줘야지 됩니다. 배설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에 물이 차이고 하면 결국 다른 이상이 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감소할 수 있고 또 이게 폐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폐렴도 폐혈증도 폐 기능에 숨 쉬는 기능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 기능 장애가 있고 또 간 기능 장애, 응고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다 생깁니다. 의식도 떨어지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감염증으로 폐혈증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이 이상이 오게 되면 여러 장기에 대한 치료가 각각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흔히 아시다시피 우리 몸 장기별로 우리 의학의 우리 의료 시스템에 보면 여러 전문의 또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폐를 보는 호흡기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고 또 아까 콩팥 얘기했잖아요. 신장을 주로 보는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 뭐 비뇨기과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뭐 간이나 이런 소화장기의 기능을 볼 수 있는 외과 의사, 소화기내과 이런 전문의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감염증에 의한 폐혈증이기 때문에 감염내과의 전문의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폐혈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물론 뭐 간호사분들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간호사분들은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에 유행하는 폐렴에 의한 폐혈증 같은 경우도 그 환자 한 명, 폐혈증 환자 한 명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명의 호흡기내과 전문의, 흉부외과, 뭐 소화기내과, 외과, 신장내과 이런 전문의들이 다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또 중환자실에 되면 중환자 의학 전문의까지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환자는 이번에 이런 폐렴 같은 경우에는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격리돼야 되잖아요. 격리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 환자한테만 어떤 기구를 쓰고 그 환자한테만 치료하고 그 환자한테만 치료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들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염성이 강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의료진들이 감염되기 시작하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료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구들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독립된 시설이 필요하고 그 환자한테 필요한 인공호흡기나 어떤 그런 뭐 심폐 심폐순환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것들이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염성 질환에 의한 폐혈증은 정말 많은 의료진들 인력과 그리고 많은 시설, 장비를 필요로 한 그런 경우라서 의료계도 많은 어떤 경험을 얻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요지는 이렇게 감염증이 생기면 폐혈증이 생길 수 있고 이 폐혈증은 여러 가지 장기의 기능 부전을 동반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장기 기능이 어떤 뭐 인공호흡기나 기계 환기기 또는 투석기 또는 체외 심폐순환기 같은 것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나빠지면 흔히 이제 사망 진단서에 쓰이는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사망 진단서에 이제 기재되게 되죠. 그래요. 오늘은 뭐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폐렴, 뭐 복막염, 담낭염, 방광염, 또 연부조직의 고름 같은 것들 때문에 감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폐혈증이라는 단계로 진행할 수 있고 이 폐혈증은 정말 여러 가지 인력과 치료 장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 결국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한 좋게 잡으면 70%, 나쁘게 잡으면 한 반 정도, 60% 정도는 폐혈증 단계까지 오게 되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제 유튜브에 이제 1000명의 구독자를 달성했고 또 오늘 지금 유행하는 그런 전염성 감염증에 의해서 폐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 폐혈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